일단 저는 먼저 궁금한 게 음주운전해서 온 운전자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예, 태도도 다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변명도 여러 가지로 예, 할 것 예. 같고 재밌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. 제가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해봤습니다. 이 첫째가 발뺌형입니다. 발뺌형. 혀가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저는 절대 술을 안 먹었어요. 저는 절대 술을 안 먹었어요. 이렇게 발뺌을 하는 형이 제일 많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가중 처벌이 돼서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.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읍소형이죠. 이제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술을 한 잔 이상 먹었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. 딱 한 잔 먹고 정말 딱 한 잔 먹고 그날 처음 운전했는데 적발했다. 대부분 한 잔 이상 드셨다는 분 거의 없습니다. 세 번째 유형은 아예 도주형입니다. 도주형. 그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죠. 차를 놓고 도망가는 경우인데 경찰분들이 다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바로 붙잡힙니다. 자, 필살기는 이제 처벌받지 않은 음주운전도 있다 하고 물음표가 돼 있어요. 어떤 겁니까? 제가 직접 겪었던 어떤 사건인데 이분 직업이 그 공사장 인부 그 반장이셨어요. 일이 끝나고 술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. 사람도 다쳤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.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면허를 다시 살려줄 수가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안 되지 않나요? 네. 사람이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. 네, 술을 네. 먹고. 그러면은 네. 그거는 벌을 받아야죠. 예. 그 이제 일이 끝나고 그 같이 일하던 젊은 그 인부 중에 이제 그 다음날 군대를 가는 자기가 이제 데리고 같이 일을 했던 젊은 자식 같은 이제 그 청년이 있었죠.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드셨어요. 소주를 한 잔 내지 2잔 정도 드셨는데 정리를 하고 가는 길에 밤길이었는데 그 공사장하고 이 길까지 나가는 그 이면도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. 제가 그 현장도 한번 가봤어요. 진짜로 길이 어떤 곳인가 가봤더니 정말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더라도 불빛이 없기 때문에 이 보행자나 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굉장히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가다가 정말 자전거 타신 분 차에 살짝 부딪힌 거예요.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. 아주 경미한 사고였고 또 한 가지는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던 분이세요. 그야말로 처음 어떻게 보면 사고가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신 건데 또 가장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85세 된 그 치매에 오랫동안 걸려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6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실 생계가 굉장히 막막한 입장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다시 살려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필살기는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 냄새나는.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최 변호사님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현장을 가서 그가 정말 그 깜깜한데 사람을 정말 인사사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생각해서 그분을 배려했다는 게 구제해 주려고 굉장히 최 변호사님의 그 외모도 그렇고 말씀 조곤조곤 하시는 것도 그렇고 난 갑자기 저분한테 안식이도록 아주 차분하게